여기 지금 첫 번째 보면 이제 그 챕터 5 할 차례거든요,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안티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 형태 안티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미분의 역연산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쉽게 바꿔서 보면은 이 형태를 뭐라고 쓰느냐, 이게 부정적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배운 내용으로 따지면 이걸 부정적분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컨셉 앤드 스킬스라고 되어 있고, 이 네모난 박스에 이 챕터에서 배워야 될 내용을 써놨죠. 그럼 첫 번째 indefinite integrals, 부정적분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formulas for antiderivative of base function, 기본적인 함수들에 대한 부정적분의 형태를 연습하는 게 목적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 and technique for finding antiderivativ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찾는 테크닉을 연습하는 게 목적이 되어져요. 근데 이 상태에서 BC 파트를 배우는 학생들은 뭘 더 배우느냐?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츠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이 파츠라는 형태 부분적분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부분적분을 연습하는 게 목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셜 프랙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부분 분수로 분해하는 꼴에 대한 연습인데, 이런 부분 분수로 분해하는 꼴의 연습은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에서도 했던 수열 파트에서 부분 분수로 분해하는 꼴들이 있었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안티 디퍼런시에이션이라는 건 뭘로 표현되는 거냐면 이 형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분했을 때 f'x를 미분해서 fx를 만들었다면 이때 요 미분된 형태 모양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그것을 안티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호로 우리는 어떻게 약속하는 거냐면 이것에 대한 모양을 기호로 인테그랄 fx dx, 즉 무엇을 미분해서 fx를 만들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때 이 형태 모양은 라지 f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붙죠. 적분상수 c가 붙는 이유는 상수에 대한 미분값이 0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미분했을 때 이 라지 f 프라임인 x를 미분해서 스몰 fx가 나왔다면 미분되기 전에 원형을 찾는 꼴이죠. 그래서 이것이 뭘로 표현되는 거냐면 fx 플러스 c에 대한 형태를 오리지널 펑크션이라고 표현하고, 또는 이런 형태들이 정해지지 않은 적분값이라는 표현 때문에 부정적분의 형태 모양들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걸 줬냐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포뮬러를 완성하는 것 때문에 테이블을 줬을 거예요. 여기 미분에 대한 값들을 줬거든요. 그럼 이 미분에 대한 표로부터 우리는 뭘 찾는 거냐면 이 형태들의 모양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여기 순서는 여러 가지로 달라져 있지만 여기 있는 번호대로 간다면 여덟 번째 거를 봐보세요. 여덟 번째가 바로 뭐로 되어 있냐면, 그냥 이거는 미분기호를 쓸게요. fx가 x의 n제곱으로 표현되었을 때 이것을 미분한 값이 f'x가 n 곱하기 x의 n-1제곱의 형태로 표현되어져 있죠. 이 꼴을 여러분들이 미분된 형태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아홉 번째는 fx는 2의 x의 형태로 표현됐을 때 이것을 미분하면 f'x는 2의 x를 만족해요. 그 다음에 여기 열 번째 fx는 a의 x제곱, 이것을 미분하면 f'x는 a의 x제곱 곱하기 ln의 형태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fx가 ln 절대값 x로 표현되게 되면 이 형태의 미분값이 f'x가 x분의 1로 표현되어져요. 이때 12번째는 통과할 겁니다. 왜냐하면 로그 ax의 미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lna분의 lnx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12번째 미분은요. 그 다음에 여기서 13번째, 이제 여기서는 뭐 어떤 것들이 표현되냐면 13번째 미분을 보면 사인 함수의 미분입니다. 그래서 fx가 sin x로 표현되었으면 이걸 미분하면 f'x는 코사인 x입니다. 14번째 fx를 코사인 x로 썼을 때 이 코사인 x를 미분하면 f'x는 마이너스 sin x. 15번째 fx가 탄젠트 x를 미분하면, 탄젠트 x를 미분하게 되면 이 형태 모양은 f'x가 시컨트 제곱 x. 그 다음에 16번째 fx를 코시컨트 x의 모양으로 써주면 이 형태의 미분은 f'x가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로 표현되고요. 17번째 fx가 시컨트 x로 표현되어지면 이것에 대한 미분이 f'x가 시컨트 x 탄젠트 x의 형태로 표현된다고 그랬고, 자 18번째 fx가 코탄젠트 x의 미분을 취하면
이 형태에 대한 조건이 f 프라임 x가 뭘로 떨어지는 거냐면 이 형태가 마이너스 코시컨트 x의 코탄젠트 x의 형태로 표현된다 그랬죠. 그래서 상하함수는 총 6개의 함수의 미분의 꼴을 지녀요.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배우라 그랬었냐면은 사실은 얘네들의 기본적인 형태를 제외해놓고 보면 얘네들은 끼리끼리 놀게 됩니다. 자, 코가 없는 애들은 코가 없는 형태의 모양으로 표현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사인과 코사인이 기본적인 꼴이기 때문에 이걸 외워놓고 보면 얘네들의 꼴을 외울 때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코가 없는 애는 코가 없는 애의 형태로 같이 모여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가 있는 애들은 코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코가 있는 애들은 항상 코를 흘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랬죠. 이게 18번? 아, 이게 아니죠. 코시컨트 제곱 x죠. 코시컨트 제곱 x죠. 요 형태 모양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배워줘야 되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 과정까지는 여기까지를 배워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것도 외워줘야 돼요. 어떤 걸 외워줘야 되냐면 역삼각함수 미분법을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9번째 꼴이 어떤 거냐면 19번째가 fx가 사인 인버스 x인데 요거는 이렇게 이거는 또 뭐랑 같아요? 요 형태면 아크 사인이야. 이게 뭐냐면 사인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이것을 미분하면 요 형태의 f 프라임 x를 미분해주면 이 형태에 대한 꼴이 뭐가 나오냐면 루트 1-x제곱분의 1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타난 19번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있는 24번까지 형태 24번까지 있는 이런 역삼각함수의 미분은 AP 수학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에 꼽혀요. 이걸 왜냐면 거의 대학 수학 수준의 형태 미분꼴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 모양은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 문제를 외워준다고 봐야지 돼요. 이거는 그냥 공식적이 외워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찾는 거예요? 안티디페런시에이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미분했을 때 이 형태가 나오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이 뭐가 되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8번의 형태에서 목적이 되는 것은 이것을 적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모양을 쓰면 인테그랄 x의 n제곱 dx를 적분하면 이게 무엇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형태를 적분했을 때는 상태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형태에서 우리가 f'x에 대한 꼴을 x분의 1로 두었죠. 근데 이 모양을 다시 써주면 얘는 뭐가 돼?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x의 거듭제곱의 형태가 나오는 꼴이 여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모양은 둘로 나누어져서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n이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와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둘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바로 이 형태의 모양을 지니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부정적분의 값이 ln 절대값 x 플러스 c를 지니게 되는 거고요. n이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는 당연히 그 형태면 이 조건은 전부 다 넘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n 마이너스를 대신 n을 넣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n 플러스 1로 표현되겠지. 그걸 이항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한 모양은 n 플러스 1분의 1의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c의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어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적분의 형태 모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있는 형태들의 모양들은 우리가 인테그랄 2x를 적분하는 건 쉬운 꼴이죠. 왜냐하면 미분했을 때 2x를 만드는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2x 플러스 c의 형태로 떨어질 거고요. 세 번째, 인테그랄 ax dx의 형태를 취한다면 여기서는 뭐가 붙어요? 요 lna가 하나 더 있을 테니까 넘겨주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ln a분의 ax 플러스 c의 형태 모양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미분했죠? 로그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네 번째 인테그랄 lnx를 적분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쓰는 부정적분의 형태는 어떤 건지를 봐보세요. 무엇을 미분했을 때 미분된 값이 나오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을 한번 훑어보세요. 미분된 결과에서 lnx를 만족하는 게 있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이 테크닉, 오와 스킬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이 형태를 뭐라고 하느냐? 이 형태에서 이 미분법을 배우는 것을 바로 바이 파츠라는 형태,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츠, 즉 부분적분의 형태에서 이 모양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우리는 부분적분의 형태 모양을 통해서 이것을 구해내게 될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바로 다항함수 꼴의 적분이 됐죠. 이 형태가 바로 지수함수 꼴의 적분이죠. 로그함수 적분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무슨 적분이 나오겠어요? 삼각함수 적분 꼴이 나와요. 근데 삼각함수 적분 꼴은 이 모양들의 적분은 통과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주가 되는 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즉 어떤 꼴이냐면 써주죠. 이거는 부수적인 거지만 부수적인 거니까 그냥 떨거지들을 써준다면 이렇게 써주겠죠. 인테그랄 시컨트 제곱 x dx는 자 이거는 미분된 결과치를 여기다 썼으니 그 전에 모양 탄젠트 x 플러스 c가 되는 겁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코시컨트 x 탄젠트 x dx의 모양을 취하면 이 형태가 코시컨트 x 플러스 c가 되는 겁니다. 인테그랄 시컨트 x 탄젠트 x dx에 대한 모양을 취하면 이것이 바로 시컨트 x 플러스 c가 되는 겁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dx를 적분하면 이 형태가 바로 코탄젠트 x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통 어떻게 쓰겠어요? 마이너스가 또 우리가 원하는 꼴이 아니니까 요거는 요로 이항시켜줍니다. 여기도 요것도 1로 이항시켜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얘네들을 부수적 중요하지 않다고 표현하느냐? 자, 우리가 말하는 삼각함수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삼각함수는 총 몇 개가 있죠? 6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y는 sin x, y는 cosine x, y는 탄젠트 x, y는 코시컨트 x, 코시컨트 x, y는 시컨트 x, y는 코탄젠트 x 이렇게 6가지 삼각함수가 있는 거죠. 즉 미분에 대한 형태를 취했을 때 보면은 삼각함수 6개에 대한 미분값을 써놓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한 이 적분값은 삼각함수이긴 하지만 기본 삼각함수의 적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미분의 역연산으로서 이 모양을 취해주지만 공식적으로는 중요한 공식들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삼각함수의 공식으로 불려지는 것들은 자 이제 5번째 이걸 적분해야 되는 거죠. 인테그랄 sin x를 적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sin x를 적분하는 방법은 이거는 미분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 꼴이긴 하지만 나와 있으니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의 형태로 표현되는 겁니다. 6번째 인테그랄 코사인 x dx를 적분하면 이 형태가 뭐가 되는 거야? 이 형태가 바로 sin x 플러스 c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7번째 인테그랄 뭘 적분해야 돼? 탄젠트 x를 적분해야겠어요. 근데 역시 이 형태도 퀘스천으로 남습니다. 왜 퀘스천으로 남을까요? 이 자체에 대한 모양을 따져보면 여기에서 무엇이 없어? 역시 탄젠트 x가 미분된 결과로 나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분값을 다른 방법에 의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형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총 몇 가지가 있느냐? 자, 여기서 이런 것처럼 안 나타나는 경우가 8번째 인테그랄 코시컨트 x 적분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9번째 시컨트 x에 대한 적분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10번째 코탄젠트 x에 대한 적분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기본적인 것의 목적이고 이 모양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테크닉 또는 스킬이라고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런 것을 적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 기술적인 파트에 대한 용어들이 붙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형태를 인식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앞부분을 다시 갑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제너럴 포뮬러의 앞부분에 보면은 미분된 역연산들이 있죠. 즉 어떤 것들이 생기느냐면 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식들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인테그랄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를 적분하면 이 형태는 무엇을 만족할까요? 이게 바로 뭐냐? 합 또는 차의 적분입니다. 그럼 얘는 뭘 만족해? 인테그랄 fx dx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gx dx의 모양들을 지니겠지요. 곧 우리는 합 또는 차 이런 모양들을 전부 다 이걸로 고치는데 이런 역연산을 못 구하는 것들이 존재를 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걸 한번 봅시다. y는 f g의 x를 이걸 미분하면 뭐가 되죠? 이것을 미분하면 뭐가 돼요? 이걸 미분하면 y 프라임은 f 프라임의 gx 곱하기 g 프라임 x로 표현되지. 이 형태를 아웃인이라는 방식을 써요. 바깥에 아웃을 적분하고 그 안에는 인을 적분합니다. 그래서 아웃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형태에서 이 꼴 자체가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거야? 이게 합성함수의 적분법입니다. 합성함수의 미분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티 디퍼런시에이션이라는 것은 이것의 역연선적 이름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인테그랄 f 프라임 gx 이걸 이렇게 쓰자. 라지로 고치자. 라지로 고치면 이 형태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얘가 라지를 미분하면 뭐가 되니까 스몰이니까 이게 f야. 여기서 f 프라임 x를 우리는 스몰 fx를 두고 있는 거죠. 이걸로 고쳐놓으면 이 형태 꼴이 되겠죠. 얘를 똑같이 g 프라임 x dx라고 쓰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뭐가 돼? 이게 뭐가 되는 줄 알겠어? 라지 f gx 플러스 c가 된다는 것을 무엇으로부터 알게 되나요? 부정적분의 정의로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잘 봅니다. 우리는 지금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는 형태의 모양을 통해서 이 공식을 이끌어냈고 그것의 역연산으로서 이 모양을 이끌어낸 거죠. 근데 우리가 적분한 것은 무엇을 적분한 건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합성함수를 적분한 게 아니에요. 만약 여기서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을 따져보면 합성함수의 적분법이라는 용어를 쓰려고 한다면 이 형태에 대한 조건은 인테그랄 f, gx 이 합성함수를 적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붙었어요? 이게 붙었으니 얘는 합성함수를 적분한 게 아닙니다. 뭘 적분한 거야? 합성함수가 아닌 요꼴을 적분한 형태가 된 것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합성함수 적분법이라는 용어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은 굉장히 중요한 적분법입니다. 이것을 substitution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발음이 정말 안 되는 거. 치환적분법이라고 표현해.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은 왜 치환적분법이 되느냐? 이때 우리는 요걸 들 거예요. 뭘 들 거냐면 자 보세요. 중요한 기법이 되니까 gx를 t로 치환할 겁니다. d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치환적분법의 핵심은 이 치환적분법이거든요. 이 형태에 대한 핵심은 변수가 치환되어지면 즉 함수가 치환되어지면 적분 변수도 치환된 값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자, 우리는 이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할 겁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하면 g'x는 뭘로 표현되죠? dx분의 dt로 표현되지. 이때 dx를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미방의 형태의 초기값을 쓰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무엇처럼 오퍼레이터처럼 작용을 합니다. 얘를 일로 곱해줘도 돼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 g'x dx가 뭘로 표현되는 거지? dt에 대한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치환된 형태의 모양을 다시 써주면 자 이제 얘를 붉은색으로 써봅시다. gx가 t가 됐어요. 인테그랄 ft가 됐습니다. g'x dx가 뭐가 됐어? dt가 되었습니다. dt가 되었지. 그럼 부정적분의 식에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 요걸 잡아주었으니 이 형태의 모양은 라지 ft 플러스 c가 된 거죠. 이때 t를 뭘로 뒀어? gx로 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의 모양을 이걸로 다시 환원시켜주면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때 gx를 t로 두어서 그 적분의 모양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형태는 합성함수 미분법의 역연산 구조를 지니지만 이 형태의 용어는 치환적분법이라는 용어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치환적분법이라는 용어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치환적분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 요 모양을 하나 써줄 겁니다. 이때 적분법 공식 중에서 분수함수의 적분법이라는 유명한 이것도 쓰여지는 꼴입니다. 적분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형태는 어떤 것으로 표현되는 거냐면 분수함수의 적분법이라는 것은 인테그랄 fx분의 f'x dx의 형태로 표현되는 꼴입니다. 근데 이 꼴의 형태 모양에서 우리는 어떤 걸 주냐면 치환적분을 취해주면 fx를 t로 치환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 이 형태를 fx를 t로 치환했으니 f'x dx가 dt로 바뀐다는 것은 중간 단계 하나 생략해서 알겠지? 미분한 다음에 dx를 곱한 거야. 써줘요. f'x는 dx분의 dt이고 dx를 곱해준 거지. 그럼 얘가 뭘로 바뀌나요? 이 형태 모양이 바로 인테그랄 t분의 1 dt가 됐지. 그럼 뭐가 돼? 이 형태가 뭐가 돼? 그럼 얘는 바로 ln 절대값 t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ln 절대값 t 플러스 c가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뭘로 쓸 수 있어? 여기 좀 지우고 다시 쓸게. 여기를 쓰면 이 형태가 곧 ln 절대값 fx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분수함수의 적분은 분모에 대한 꼴이 분모에 미분된 꼴이 분자에 있을 때 이 형태가 분수함수의 적분법의 모양을 이루고 실제적으로 치환적분의 기본적인 모양을 쓰고 또 하나는 로그 함수의 여러분들 미분법에서 했다. 로그 함수의 미분법을 따라와서 이 공식의 모양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형태를 지니느냐? 자, 이제 다시 일로 갑시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서 네모 박스 친 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의 목적이고 이것들을 구하기 위한 스킬을 연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었죠. 자, 그럼 여기에서 탄젠트가 뭐가 되는지 봅시다. 인테그랄 코사인 x분의 사인 x dx가 이게 바로 탄젠트지. 자, 여러분들 요걸 잘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인테그랄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마이너스 사인 x dx를 쓰면 다시 한번 써줘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바깥에 뺍시다.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코사인 x를 미분한 것 dx지. 그러니까 뭐가 돼? 이 형태가 바로 마이너스 ln 절대값 코사인 x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탄젠트에 대한 적분을 무엇을 통해서 분수함수의 적분법, 다른 말로 하면 치환적분법을 통해서 이 형태를 해결하게 되고, 이 형태에 대한 꼴이 마이너스 ln 절대값 코사인 x 플러스 c라는 것을 이끌어내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하나 또 재미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형태에 대한 꼴을 이용했을 때 어떤 꼴이 또 재미난 꼴이 나타나냐면, 여기서 나타난 9번째 이걸 볼 겁니다. 인테그랄 시컨트 x dx의 적분법이 요 꼴이 재미있는 꼴이에요. 얘는 지금 전혀 모양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전혀 모양을 못 만들죠.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분모에 1을 도입할 거예요. 근데 분모에 1을 도입하면 재미난 현상이 생깁니다. 어디를 봐야 되느냐? 미분된 결과를 살펴볼 겁니다. 다시 한번 미분된 결과를 봅니다. 미분된 형태의 모양을 보면, 잘 보면 탄젠트를 미분해도 이걸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탄젠트를 미분해도 시컨트 x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탄젠트의 미분에 시컨트가 있어요. 시컨트를 미분해도 뭐가 있어요? 시컨트가 있어요. 시컨트와 시컨트가 있지. 얘네들을 공통인수로 뽑아내면 뭐만 남아? 시컨트 x, 탄젠트 x가 남지. 미분된 꼴에 시컨트가 있는 모양에 주목을 한 거야. 그럼 우리는 그 주목된 결과를 여기다 다시 씁니다. 나는 이렇게 쓸 거야. 인테그랄 시컨트 x가 있어.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를 쓸 거예요. 난 여기다가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를 나눠주면 분자와 분모에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를 곱하고 나누었으니 1과 동일한 거죠. 자, 결과식을 봅니다. 인테그랄 분모를 먼저 쓸게.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입니다. 시컨트 x의 미분이 뭡니까? 시컨트 곱하기 탄젠트 x 시컨트의 미분이지. 아, 얘구나. 시컨트 x를 미분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더하기 탄젠트 x를 미분하면 뭐가 돼? 시컨트 제곱 x지. 그러므로 여기가 탄젠트 x를 미분한 것이 분자에 들어있는 거죠. 분모를 미분한 꼴이 분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뭐로 쓰면 돼? ln 절대값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 플러스 c라고 쓰면 되는 거죠. 바로 이 미분된 결과입니다. ln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 플러스 c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인지 알겠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일반적인 형태의 소를 다 외우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못 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꼴에서 유도할 수 있는 건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적분법의 공식, 치환적분법의 공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8번과 10번을 이런 방식으로 채워놓을 수 있습니다. 8번과 10번을 채워넣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꼴에 대한 형태들은 뭘로 나타나냐면 결과치를 얘기를 해주면 코탄젠트는 어떻게 되겠어? 사인 x분의 코사인 x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뭘로 보냐면 ln 절대값 사인 x 플러스 c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얘는 코시컨트기 때문에 뭘 곱해야 돼? 분모에 코시컨트 나타나니까 코시컨트 x 더하기 코탄젠트 x를 더합니다. 그러면 코시컨트를 미분했을 때 뭐가 생겨? 마이너스가 생기지. 그래서 얘는 여기가 뭐가 뭐냐면 마이너스 ln 절대값 코시컨트 x 더하기 코탄젠트 x 플러스 c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여기서 이 형태들의 모양을 통해서 무엇들을 전부 다 해결해야 되느냐? 삼각함수에 대한 적분까지를 모두 완료한 거죠. 그럼 뭐만 남느냐? 이제 요 로그함수의 적분법만 남습니다. 그렇죠? 근데 로그함수의 적분법을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결하는 게 낫냐면은 지금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였냐면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츠라는 것과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셜 프랙션이라는 것이 있죠. 파셜 프랙션을 먼저 갈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를 보겠습니다. 어떤 걸 보냐면은 223쪽을 먼저 가자. 앞쪽은 다시 빼갈 거예요, 지금. 223쪽을 보면 이제 이 형태가 나오죠. 어떤 게 나오냐면 이그젬플 42가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형태에 대한 형태에서 이걸 표현하는 건 인테그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dx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이런 형태꼴에서는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시도가 두 가지로 나타나야 돼요. 첫 번째 시도가 뭐가 돼야 되는지 알아요? 첫 번째 먼저 무엇을 시도해야 할까요? 분수함수가 주어지면 뭘 시도해야 돼? 얘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모의 미분된 꼴이 분자에 나타난지를 확인하세요. 분모를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니까 그 모양을 여기서 못 만들지. 그렇죠? 그러면 그걸 못 만들기 때문에 분수함수의 적분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양을 취하게 되느냐? 그걸 못 만드니까 이때 얘를 인수분해합니다. 얘는 어떻게 해야 돼? x를 인수분해 되어지면 인테그랄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dx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것을 뭐로 쓰는 거냐면 왜 파셜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여러분들 이 형태가 부분 분수로 분해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분 분수의 적분꼴입니다. 그럼 부분 분수의 적분이라는 것은 분모의 형태로 이렇게 분해된 꼴에 대해서 얘네들을 부분적으로 분해를 해줘야겠지. 이때 뭐가 들어가냐면 이 적분법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형태에 대한 모양에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x분의 a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b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c의 형태로 분해되어지는 이 계수 a, b, c를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엇에서 결정돼? 통분해서 결정되죠. 얘를 통분해 주니까 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여기다 뭘 곱해야 돼? a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죠. 플러스 b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죠. 플러스 c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죠. 그럼 얘네들의 전개식과 무엇이 같은 거예요? 이것과 이것의 전개식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계산을 먼저 해주면 이 형태에 대한 거를 전개해 주니까 a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더하기 b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c에 x제곱 마이너스 x의 형태로 표현되죠. 그러면 이 형태 모양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전부 다 묶어주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2b 더하기 c의 x 더하기 2a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무엇이 같아야 돼요? 이 꼴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결정됐어? 이 조건으로부터 a의 값이 결정되어지고 a가 결정되어졌으니 얼마가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 되고 3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역시 1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뭐가 결정되죠? a와 b 값과 c 값이 모두 결정되는 거예요. 이건 계산하기가 귀찮으니까 따라 써주면 그럼 이 형태 모양은 뭘로 결정되냐면 b의 값 자체가 지금 여기서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면은 마이너스 4의 값으로 그 다음에 c의 값이 3으로 결정된 거죠. 이걸 결정하는 값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뭘 써도 돼? 이걸 없앤 다음에 수치대입법을 써도 좋고 전개해서 계수비율법을 써도 좋다는 뜻이야. 여기 나온 표현은 수치대입법과 계수비율법 두 개를 전부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요? 인테그랄 여기가 2가 됐으니 x분의 2 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4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3 dx의 형태가 됐죠. 자, 이 적분은 뭘 따라가느냐? 자, 이제 여기 줄게요. 이 적분은 뭘 따라가요? x분의 1, x 마이너스 1분의 2, x 마이너스 2분의 3 얘가 바로 뭘 따라가? 마이너스 1인 꼴입니다. 이걸 다시 써주면 얘는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인테그랄 x분의 1 dx가 바로 이 형태 모양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옆 있는 이 모양은 뭐가 돼? 2배 ln 절대값 x가 됩니다.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4배 ln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얘는 뭐가 돼? 플러스 3 ln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적분상수는 하나로 붙어요. 그러면 이제 이 형태의 모양은 나눗셈의 형태로 표현됐을 테니 얘는 이 자체는 ln의 형태로 붙이면 x 마이너스 1의 4제곱 x의 제곱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플러스 c의 형태로 표현되겠지. 이건 하나 합쳐준 꼴이에요. 여기서 x에 대한 범위가 없다면 절대값에 대한 형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범위가 표현되지 않았으니 절대값의 형태를 써줘야 되고 여기서 제곱과 4제곱은 양세꼴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생략한 거야. 이렇게 푸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부분분수의 적분꼴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딱 하나 lnx를 적분하는 꼴을 제외하고 지금 나머지 꼴에 대한 적분법을 전부 다 지금 스킬에 대한 부분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습을 조금 취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연습은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만 지금 뽑아줄게요. 초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해봐야 되냐면 이그젠플 5를 해야 되고요. 자, 써줄게요. 이그젠플 5. 이 계산이 좀 여러분들 복잡해져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처음에 이게 쉽지가 않아서 8 9 13 16 17 20 일단 여기까지 한 다음에 먼저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여기까지 끊어놓고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그 전에 있는 거지 다 풀면 돼 지금. 자,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요형 하나만 남았다 그랬었죠.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적분법들을 배우고 있는데 저거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셜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바로 부분적분법이에요. 부분적분법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적분법을 취했을 때 적분법에 대한 형태들은 무엇으로부터 나타나고 있죠? 미분법의 역연산으로부터 구해내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쓸 겁니다. 어떤 걸 쓸 거냐면 y는 fx 곱하기 gx를 이걸 미분할 거예요. 얘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f'x gx 더하기 fx g 프라임 x를 표현되겠죠. 그렇지? 즉 나는 어떤 걸 취하고 싶으냐면 이걸 취하고 싶습니다. 인테그랄 fx gx dx를 취하면 이걸 미분된 결과 이것을 미분해서 이 모양을 만드는 꼴이니까 그건 뭐랑 같아요? 바로 이것에 대한 적분값과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뭐랑 같아져? 인테그랄 f'x gx 이걸 이렇게 미분을 써줄게. 더하기 fx g'x dx가 같아지는 거죠. 미분된 결과가 이거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하냐면 얘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이렇게 보내야 되겠지. 인테그랄 f'x gx dx 더하기 인테그랄 fx g'x dx에 대한 형태를 취하면 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형태 모양을 써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지 보세요. 이 형태가 바로 fx 곱하기 gx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걸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공식의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는지를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이거를 먼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공식 외우는 순서가 있어서. 사실 동양적으로 이게 좀 이 글씨가 편하죠. 근데 서양 애들은 이게 편한가 봐. 공식의 모양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일단 이 교재에 있는 대로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이 공식에 대한 형태를 써나가려고 그러면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은 무엇을 써줘야 되냐면 이걸 써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이 형태를 쓰려면 자 보세요. 이제 요 모양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인테그랄 요걸 쓸 거야. fx g'x dx를 구하게 되면 얘만 일로 이항시키면 되지. 그럼 뭐가 되느냐? fx gx 마이너스 인테그랄 f'x gx dx인데 이때 하나 중요한 사실은 부정적분에 대한 계산을 취했을 때는 적분상수 c는 이 형태에 대해서 양쪽에 부정적분 기호가 있지. 그럼 얘네들이 안고 들어가요. c를 쓸 필요가 없죠. 왜? 계산하면 또 다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 공식에 대한 형태를 그렇게 외우자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이 공식을 외웠을 때 얘네들은 자 모양을 한번 봅니다. fx와 g'의 x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 거야? 얘에 대한 모양을 쓰니까 얘를 실수했구나. 얘를 적분한 형태를 써주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한 형태를 여기다 써줄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는 어떤 꼴을 쓴다 그랬냐면 이 형태에 대한 모양을 써준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fx g'x는 fx 곱하기 gx 마이너스 f 프라임 gx의 형태 모양을 지녀요. 실제로 이거는 얘를 쓰면 편한 게 쾌골조로처럼 인식을 해주면 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g의 역꼴이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쓸 때 잘 보세요. 얘는 뭘 한 건지를 보세요. 요 형태 모양 얘는 미분하고 있지. 얘는 적분하고 있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계산을 취한 거냐면 이것을 계산하기가 힘든 겁니다. 아이디를 잘 봐야 돼. 계산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때 얘는 적분된 결과를 줬고 이것을 다시 적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는 것이냐. 적분하기 힘든 꼴을 적분이 가능한 꼴로 변형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공식의 목적입니다. 어차피 적분을 해야 돼요. 이 적분의 꼴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변형을 통하여 적분이 가능한 함수 이걸 변화시키겠다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걸 볼 거야. 이때 이 고장은 공식적으로 외워야 합니다. 자 보세요. 이 공식으로 외우기로 작정을 했다면 얘네들은 어떤 모양이 되느냐. fx는 어떻게 했어? 미분을 취하고 gx는 어떻게 했어? 적분을 취했어. 우리가 결국 계산해야 될 것은 뭐죠? 이거지. 그렇다면 미분에서 간단해지고 적분에서 간단해지는 함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의 꼴은 무슨 함수인지를 보세요. 로그 함수, 삼각함수, 다항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들이 우리가 배운 함수들이죠. 이때 잘 보면 미분했을 때 차수가 떨어지는 것, 로그 함수는 x분이니까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다항함수지. 얘는 왔다 갔다 하고 얘는 자기 자신을 유지하죠. 자, 적분했을 때 가장 변화가 없는 것, 그게 바로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지. 얘네들은 뭘 따라가느냐? 요 형태에 대한 배열이 존재합니다. 뭘 따라가? 로다 3지를 따라갑니다. 부분적분은 공식적으로 외울 때 로다 3지의 배열과 그 다음에 g의 대칭형의 꼴 요 모양을 기억하는 거예요. 로다 3지의 배열이야. 로다 3지의 배열이고 로다 3지에서 앞에 건 어떻게 돼? 미분. 뒤에 건 어떻게 돼? 적분. 이 구조를 따라가는 거야. 로다 3지의 구조야. 자,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 이 모양을 볼 겁니다. 어떤 걸 볼 거냐면 이 형태 증명이 이걸로 끝났으니 자, 인테그랄 lnx를 적분합시다. 이제 우리 적분에서 안 나온 건 딱 하나 lnx밖에 없어. lnx dx.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로다 3지입니다. lnx가 로그 함수입니다. 다항 함수를 내가 곱해줄게. 1. 로다 3지의 꼴이 완성됐습니다. 로 다이고 얘는 어떻게 한다고? 미분 x분의 1. 얘는 어떻게 한다고? 적분 x. 뭘 따라가? 이걸 따라가. 그러니 얘는 어떤 형태가 됐어요? 이 꼴은 이것 곱하기 x lnx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걸 미분한 거지. 이걸 곱한 거지. 1 dx 뭐가 되는 거야? 결국 우리는 이것을 적분해야 되는데 이것을 적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랬죠. 그 형태의 모양을 지금처럼 부분적분법이라는 공식을 통하여 이렇게 고쳤더니 적분 가능한 함수로 변화시켜버렸지. 그러니까 뭐가 돼? x lnx 마이너스 x 플러스 c를 만들어낸 겁니다. 로다 3지를 외워야 하고 이 배열 구조를 익혀야 합니다. 로다 3지를 배열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 공식만 쓰면 돼. 그랬더니 뭐가 됐어? 로그 함수를 적분해내었습니다. 실제로 적분된 걸 어떻게 해? 확인해 보세요. 얘를 미분해봐. 얘 나오는 거 알겠어? 절대값 써도 상관없지. 이거 나오는 거 알겠어? 절대값 상관없죠. 이거 나오는 거 알겠어? 미분해 보세요. 이거 미분하면 이거 나오는 거 알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드디어 요 형태에 대한 꼴 x, lnx 이거 절대값 안 씌워도 상관없는 거죠. 마이너스 x 플러스 c라는 것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적분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포뮬러로 표현된 이 형태들을 전부 다 완성해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외워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적분법이 가지고 있는 테크닉과 스킬들을 충분히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연습이 필요하니까 이제 어떤 것을 보느냐? 이 형태에서 여기를 갑니다. 이그젠플 43, 44, 45까지 일단 갈 거야.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5는 곧 설명을 할 거야. 225쪽이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적분법 형식 다 지울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적분법에 대한 걸 써놨고 나중에 한번 다시 써줄게요. 이 부분적분법 중에서 좀 신기한 형태가 하나가 유형이 존재하죠.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그젬플 45번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테그랄 뭘 적분하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2의 x 코사인 x dx의 꼴을 적분합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는지를 자꾸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뭘 따라간다고? 로다 3지를 따라갑니다. 이대로 배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배열이 틀렸지? 그러니까 이대로 배열을 고칩니다. 인테그랄 코사인 x 2의 x dx입니다. 3지의 배열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 형태에 대한 조건에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한다고?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써주면 이렇게 되겠지. 코사인 x 2의 x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 적분하니까 2x입니다. 뭘 따라간다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요꼴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x 2의 x는 이것 곱하기 이것 2의 x 곱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x가 플러스로 바뀌지. 인테그랄 사인 x 2의 x dx의 형태로 표현되겠지.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이걸 취한 이유들은 부분적분법의 핵심은 적분할 수 없는 문제들을 부분적분이라는 기법을 통하여 적분 가능한 함수로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 또다시 얘는 삼각함수와 2x니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꼴이 아닌 거예요. 또 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쓰니까 이 모양에서 sin x가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지만 요 마이너스를 요거는 좀 보류하자. 여기 마이너스 있다는 것만 기억하자. 마이너스 있다는 것만. 그러면 얘를 또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미분하니까 코사인 x 얘를 적분하니까 2x. 자, 또 뭘 따라가? 이걸 따라가지. 그러니까 이 형태는 뭐가 된 거냐면 요걸 따라가니까 이 자체에 대한 모양에서 2의 x 코사인 x 플러스 얘는 2의 x 사인 x의 모양을 이걸로 바꿨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이걸 곱해주니까 플러스 2의 x 사인 x 마이너스 뭐가 돼? 인테그랄 2의 x 코사인 x dx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뭐가 나타나는지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랬더니 얘가 적분 불가능한 꼴이 나와서 또 한 번 부분적법을 썼더니 얘가 다시 나왔습니다. 뭐가 나온 거예요? 같은 꼴이 순환되어진 거죠. 그래서 얘를 일로 이항시키면 2배의 인테그랄 2x 코사인 x dx는 2x로 묶어주니까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는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 하나가 생겨요. 부정적분에 대한 꼴을 넘기면 얘는 뭘 갖고 떠나? 적분상수를 갖고 떠납니다. 그러므로 떠나는 대신에 적분상수를 남겨줘야지 돼요. 왜? 적분했으니까. 부정적분했으니까. 그러면 양변에 뭐만 곱해주면 돼? 2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이때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순환형의 꼴도 나왔지만 이 과정도 좀 신기한 꼴입니다. 이 과정도 신기한 꼴입니다. 잘 보면 얘네들은 한 번의 형태로 부분적분을 취할 수 없는 꼴에 대해서 한 번의 형태로 부분적분을 취할 수 없는 꼴에 대해서 여러 개의 함수꼴을 만들어낸 거지. 얘를 두 번 한 게 사실은 요 결과치의 형태 모양인 거죠. 그럼 어떻게 취했느냐? 이것을 취하는데 얘네들은 뭘 썼는지 잘 보세요. 자, 얘를 어떻게 썼는지 봐봐. 파란색으로 날렸지. 얘를 어떻게 썼는지 봐봐. 얘를 어떻게 썼어? 덧셈으로 썼어요. 얘를 어떻게 썼는지 봐봐. 미분된 결과 때문에 뺐지만 얘가 뭐가 됐어? 뺐어.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거지. 또 있다면 얘는 어떻게 쓰겠어? 플러스로 쓰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 티텍토라고 불려지는 공식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낸 겁니다. 실제로 이 형태의 모양들은 부분적분을 여러 번 할 때 상당히 유용한 공식의 형태로 표현되어져서 이쪽에 대한 첫 번째 거 플러스, 그 다음 거 마이너스, 그 다음 거 플러스에 대한 순환식의 형태의 모양이고 이 형태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얘네들을 틱택토 공식이라고 이름 불러요. 그 형태에 대한 모양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그젬플 46번이 이 공식의 연습입니다. 이그젬플 46번과 이그젬플 47번을 연습해 보세요. 아, 이그젬플 46번은 그 연습까지는 아니구나. 쏘리. 이그젬플 46번은 그 연습은 아니고 이그젬플 47번이 틱택토에 대한 연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7조로 넘어가면 Applications of Antiderivative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기본적인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용어에는 혼동하지 마세요. 즉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부정적분의 형태를 취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우리가 함수를 결정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인테그랄 fx dx를 취하면 뭐가 나오니까 라지 fx 플러스 c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 나냐면 함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c값을 결정하기 위한 무엇이 필요하냐? 초기값에 대한 조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는 함수값에 대한 형태입니다. 실제적으로 모양들을 보면 이때 이런 미분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이 표현한 게 바로 뭐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쪽이 등장을 하겠지. 미분한 거죠. 또 어떤 게 있어?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미분해서 그 형태를 취한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의 모양들을 취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에서는 뭘 주면 돼? 점을 주어지면 그 형태를 통하여 C를 적분상 C를 결정할 수 있고 속도, 가속도에서는 초기값이 주어지는 거죠. 초기 속도나 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형태에 대한 모양을 여기서 예를 들어준 겁니다. 이그젠플 48을 먼저 봅시다. 이건 어려운 꼴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뭐만 줬는지 봐보세요. f'x가 3x제곱이라고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았을 때 f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인테그랄 3x제곱 dx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c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즉 적분상수 c를 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뭘 준다고? 이 상태에서 초기값 또는 함수값을 준 거죠. f1이 6이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 그러므로 c가 얼마가 되니까 1을 넣었을 때 6이 되니까 5가 된다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가 x세제곱 플러스 5라는 모양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면 요걸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그젠플 49가 지금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그젠플 51을 하면 될 것 같아요. 50번 51이 벨로서티하고 엑셀러레이션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형태 모양을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끝나게 되는 거야.